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날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에피소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인중개사로 일하게 되면 집, 땅, 공장 등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중개하는 게 공인중개사의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들의 상품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적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노출이 안 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손님이나 중개사의 시간이 안 된다면 해가 다 떨어진 시간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의 경우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관리 자체가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저는 남자고 덩치도 큰 편이라서 겁이 많지는 않지만 외딴 곳에 위치한 어두운 곳에 가려면 뭔가 찜찜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빈집들에 들어갈 땐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는데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하기 전 명함을 돌리러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빈집이 많아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골목길에 불 켜진 집보다 불이 꺼져 있는 집이 더 많은 곳이었죠. 그리고 빈집이 많은 지역은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경찰이 잠금 장치를 해놓고 경고 문구를 써놓거든요.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으슥한 골목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두리번 돌아보니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골목길을 나아가는데 앞쪽에 빈집에서 인기척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문에 쇠사슬이 감겨있고 빈집 스티커도 붙여져 있는데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무로 된 문틈으로 안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 안쪽은 정말 어두컴컴했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집 가장 안쪽에 약한 불빛이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저게 왜 켜져 있지?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붙였는데 갑자기 나무 문의 걸쇠가 덜컥 하면서 부러지더라고요. 걸쇠가 부러지면서 문틈이 크게 벌어지자 안쪽 상황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2명이 안쪽에 촛불 같은 걸 켜놓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골목 방향으로 나 있던 창문 쪽에는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 걸 창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걸쇠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제가 보이자 3명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도망쳤죠. 다행히 저를 뒤쫓아오진 않았던 것 같네요. 지하철역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 노숙자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 오니 등이 다 젖을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일을 시작한 초창기 때였는데요. 초여름에 저희 실장님이 한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월세가 7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었고 세입자가 관리비를 너무 미납해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선 생각보다 이런 일이 흔해서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세입자분하고 통화해 보겠다고 말했었죠.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피스텔에 쪽지를 붙이러 가봤는데 우편함에 고지서가 수북한 것이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쪽지를 붙인 다음날, 다다음 날도 다시 쪽지를 붙이러 갔는데 제가 붙였던 쪽지는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안 받으면 집주인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관리실에 얘기해도 본인은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문 밖으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도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저희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소문 끝에 세입자의 누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계약한 후 세입자를 보지 못했고 본인이 열쇠를 하나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어서 집에는 못 가고 저희들에게 열쇠를 보내주셨죠. 동생이 실종된 것 같다고,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 문을 열어봐달라고 하면서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저도 방 안에 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시체를 몇 번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건가? 하면서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자 실장님은 무섭다면서 제 뒤로 숨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다행히 방에 시체는 없었습니다. 세입자분은 빗독촉에 시달리다가 잠적한 걸로 보였고 방에 있던 쓰레기들이 날이 더워지자 썩어버렸던 거였죠. 시체를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집주인분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청소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을 구하는데 바로 내일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물건이 많지 않을 때라 집을 구하느라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고 있었죠. 간신히 하나를 구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손님 와이프분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계약이 다 끝나고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살던 집에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나와서 바로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첫날은 몰랐는데 다음날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원인을 찾아다녔는데 거실 바닥에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나길래 집주인에게 통화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순순히 얘기를 하더랍니다. 살짝 놀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미안하다면서 전에 살던 사람이 거실에서 사망했는데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망한 지 오래되면 몸에 체액이 다 빠져나오는데 체액이 바닥에 고여버렸고 그 냄새가 엄청 독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빠졌던 거죠. 사람이 죽어나간 집은 새로운 사람이 오래 살아야 나쁜 기운이 빠진다는 미신 때문에 청소만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손님은 길길이 뛰며 화를 냈고 급하게 다른 집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 내내 불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에피소드 말고도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